투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이번에는 조금 흥분되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래. 왜냐하면 변호사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진짜 진지와 여쭤보고 흥분 사이. 싶은데 아니 그 조의대 천대 여백이 이찬진 이찬진 금융위원장, 이 금감원장 이분의 제가 이제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옛 시간대로 그 말씀 하시는구나. 네, 저는 이분이 무슨 아파트 뭐 18억짜리 2개 갖고 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시가로 50억이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매매가는 40억에서 18억 22억 선이다. 뭐 이렇게 그건 뭐예요? 나오는데. 가격이 17억에 형성돼 있다. 이건 잘못 쓴 기사인가? 서초구 우면동 아니 대림 오늘 아침 아파트. 신문에 나오기로는 마을 주민들 얘기로는 네. 40억에서 50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데요. 그래요? 아. 예,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잠깐 알아볼 테니까. 예. 그런데 예. 저 우리 PD님 가격 좀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근데 저는 대림동 네. 대림 아파트, 우면동 대림 아파트 대림 아파트 47평. 155제곱미터. 거의 47평이죠. 예. 네네. 똑같은 맞은편에 있는 두 개. 네. 똑같은 거예요. 두 개를 해갖고 이제 하나는 집으로 쓰신 모양이고 하나는 뭐 짐을 넣어놨다 뭐 이렇게 창고로 얘기. 쓴다고 뭐 그럼- 설명은 그렇더라고요. 창고로 야, 창고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네. 47평.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를 창고로 쓴다. 대단한 분이네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거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 이찬진 원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즉 민변 아닙니까? 네. 공익소송위원장을 지내면서 구로농지 강탈 사건 국가배상 소송을 했는데 여기에서 농민들을 대리해서 승소한 대가로 약 4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예, 아까 내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 400억 저 수임료가 가능합니까? 글쎄요. 그 신문에 지난번에 네. 그 한 200억인가 수임료를 받은 어떤 변호사가 크게 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돈을 다 받지 못했다 이러면서 또 구속 기사가 나오고 이랬는데 그때는 이제 그 의뢰인이 재벌 총수였던가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 400억이라는 것이 저도 뭐 집단소송을 예컨대 아파트 주민들 있잖아요. 네. 1,800세대를 대리를 해서 소송을 하면 네. 솔직히 말해서 착수금만 하더라도 상당한 비용이 되죠. 네, 그런데 그만큼 또 이 전력을 다 해야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400억이라는 돈은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게 아마 이게 농지를 옛날에 구로구에 구로구가 개발되기 전에 농지를 그 국가에서 아마 수용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은 모양인데 네. 그래서 왕창 400억을 이제 승소한 대가로 받았으니까 아마 뭐 20% 30% 정도 될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 말이죠. 우리 사건의 내용도 있습니까? 구로공단을 이제 조성을 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1960년대 얘기예요. 예. 구로공단을 조성을 하면서 이제 그때 땅이 땅을 수용을 해야 되죠. 30만 평. 맞습니다. 예. 예. 30만 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의 강제 수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국내 재산권을 상당 부분 제한한 게 맞습니다. 네. 맞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되게 이런 종류의 소송들을 할 때는 민변이나 이런 데서 엄청난 공익소송이라는 식으로 한단 말이죠. 국가 권력에 의해서 뺏겼던 국민의 주권을 다 찾아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게요. 2017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서 각각 다른 사람들의 2년 단위로 이 2년 단위로 세 소송이 번의 결과가 나와 일어났어요.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 났는데 이때 국가 세금으로 물어준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약 1조 정도가 된답니다. 최종 피해 아니 이제 배상이.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 네. 시청자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세 번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데 그래서 한 번은 1,165억, 65억, 예. 한 번은 660억, 또 한 번은 518억.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거는 2천 몇백억 정도인데 지금 이제 30만 평이 강제 수용당했고 그것이 재판에 의해서 대법원이 이거 다시 판결에 재심 결정이 나와서 다시 소송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돈을 물어주기 시작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됐던 사람들이 모두 다 소송을 제기했을 때 국가가 물어줘야 될 총 배상액이 얼마인지를 추정을 해봤더니 네네.
그게 이제 뭐 9천억이 넘는다, 1조 원이 1조가 넘는다 된다. 지금 그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액수는 뭐 1조 몇 천억이 될 가능성도 현재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국가에 의한 개인의 재산권이라든가 뭐 생명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위협을 받았을 때 굉장히 대의 명분을 갖고 이 민변이 나서서 소송을 해주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네. 그 뒷단에서는 성공보수 400억 같은 또 이런 또 쏠쏠한 또 글쎄요. 재산상의 이득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게 아니 된 그러니까 거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네. 있는 이미지라는 건 네. 야 민변이라는 곳은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의 무료 봉사에 가깝게 우리 민중들을 위해서 네. 그렇게 막 발로 뛰는 그런 변호사들이 계시는 곳 이런 이미지를 이제 어렴풋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네. 아니 여기에서 400억을 챙겨? 네. 아니 여기에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민변이라는 데가 이게 돈 버는 데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다 이런 거죠. 지금. 그런데 예.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네. 뭐돈 많이 벌면 좋겠죠. 그런데 참여인데 집행위원장을 지냈잖아요. 네. 예. 근데 이분이 저도 이 말 한 것은 나는 이분 성함은 그 왜 기억을 하는가 하면 네. 이 기업인들 성함 중에 또 이찬진이라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분이 이런 굵직한 그 의뢰인들을 따낸 이유가 뭐겠어요? 민변에서 따낸 거예요. 이분이 예, 그런데 민변이 아니고 그냥 어디 저 김현장이 있는 분이라면 이러고 따낼 수 있었겠어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민변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총액 1조 원 단위의 국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네. 그런 규모의 이런 걸 따낸 거는 그 농민들이 가령 그때 그 농토의 주인이었던 의뢰인들이 아 민변이 해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한 거 그 아니겠습니까? 사회를 위해서 뭐 그 수입료 쓰겠죠. 그런데 다주택자가 고위공직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이분이 한 걸 저도 기억을 합니다. 아, 저도 예, 예. 내가 방송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기자직으로 있을 때 아마 이 말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나 처음에 동명이인인 줄 모르고 아 어떻게 이분이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이랬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근데 이찬진 변호사인데 이분이 그랬는데 나온 뉴스가 지금 똑같은 집이 두 채가 있다. 그 집 값은 21억이랍니다. 21억인가요? 예, 예. 시세가 한 채. 한 채. 예, 그러니까 합하면 42억이네요. 예, 예. 그 오늘 아침 제가 읽은 건 잘못된 기사네요, 그냥. 아니 뭐 얼추 뭐 예, 복덕방에 하는 얘기로는 네. 40억에서 한 50억 간다 이렇게 아침에 기사가 나와 아니,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뭐 어떻든 네. 이 고위공직 임용을 하면 안 된다 이랬는데 자기가 금감원장으로 간 거예요. 금감원장이 뭡니까? 이게 가령 코스피 종목뿐 아니라 코스닥 기업들에게는요. 여기가 검찰청보다 더 무서운 데예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금감원장 자리에 간데 고위공직 중에 고위공직자입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금감원 부위원장 자리를 마치고 무사히 집에서 노후를 즐기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네. 그 뭘 뜻하는지 압니까? 거기 있으면서 전부 다 부정한 일에다 연루가 돼서 끝내는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징역을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럴 정도로 거기가 엄청나게 칼자루를 휘두른 곳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곳에 지금 이 금감원장으로 가는데 그럼 거기는 고위공직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분이 집 두 채 아니 다주택자 절대로 고위공직 가서는 안 된다. 네. 아니 어르신 떠고 얘기를 했는데 네. 본인이 집 두 채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금감원장을 그럼 거절해야지. 네. 그러게요. 맞습니다. 그 지금 일반 지금 국민들은 지금 대출 6억 이거 규제 묶여갖고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좀 빚 좀 내갖고 내가 집 좀 옮겨보겠다는데 그것도 막냐 이러고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화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은 저는 정말 이제 또 네. 하나는 구로공단이라고 네. 하는 곳이 네. 이제 박정희 대통령 치세 기간 동안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부흥을 네. 위해서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 큰 그럼요. 역할을 한 곳이 구로공단이고 그럼요. 뭐 여러 가지 애환도 많고 네. 하는 곳인데 구로공단에서 정말 자기의 그 젊은 시절을 바쳐서 일했던 우리 젊은 여공들 먼저 네.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의 그 땀방울 피 정말 어린 곳인데 또 그곳은 원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소송을 해서 네.
1조가 넘는 돈을 국가한테 배상을 받아내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그때 구로공단에 계셨던 그 여공들은 또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겠는지 심정적으로는 참 생각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네요. 아니, 네. 이 김문수 지난 후보 예. 그 또 사모님 네, 그 거기서 두- 만났다는 우리 그 세진이에서 만났잖아요. 참 정말로. 예. 아니 이게 보면은 이 처음에 이제 배상액 처음에 2017년에 이제 1,165억 나왔을 때는 한 300명 정도가 이제 소송에 참여를 했었고 아, 이렇게 그랬군요. 숫자들이 다 다른데 예. 자 300명에 1,200억 원이면 1인당 한 400억 4억 아니죠. 정도인가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1인당 네. 한 4억 정도 이렇게 그 저 정도네요. 보상을 받았다. 네, 뭐 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게 구로농지 강탈 사건이라고 워딩을 붙여서 그렇지 실제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이런 종류의 재산상의 손해를 본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런데 예. 지금 저희 그 우리 예. 이 포털 사이트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네. 것이 구로농지 강탈 사건이라고 네이밍이 딱 돼서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사건명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해요. 그 강탈 사건은 아니죠. 그냥 네. 그 수용 그러니까, 강제 예, 수용이죠. 맞습니다. 강제 수용이라든지 예. 뭐 예. 수용 그냥 강제자 빼고 수용이든지 맞습니다. 아니 그거 많았어요. 네. 옛날에 지금 또 그 아, 대장동도 수용했잖아요. 그리고 가령 군 부대 만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뭐 영등포에 옛날에 군 부대 했을 때 그것도 나중에 소송이 돼가지고 2심에서 국가가 졌는데 3심에서 가기 전에 그때 이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난리를 냈죠. 이 군 부대가 국가를 위해서 수용을 해서 군 부대를 만들었는데 그걸 참 거기 안양입니다. 안양. 네. 그걸 어떻게 새삼스럽게 지금 배상을 하라고 하느냐. 네. 그래서 국방부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느냐 이렇게 네, 네. 난리를 치는데 요사이 같은 이제 민주화 시대에서는 그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그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구로 그 공단이 있었던 곳에 땅을 가지셨던 분들이 그 기록에 보면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때 농지 개혁을 통해서 정당하게 토지를 불화받았다 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개인별로 사정은 다 다르시겠지만 네, 네. 그렇다면 원래 땅 주인은 또 따로 있었다는 얘기네. 그럼요. 네. 그 네. 수용 땅에서 또 나눠줬으니까. 네.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 이승만 정부 때 농지 개혁에 의해서 땅을 빼앗긴 지주분들이 네.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그렇죠. 또 그건 어떻게 될 것인지 네. 이게 참 정말, 재밌는 게요. 네. 구로동 이 사건은 구로동 군용지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군용지요? 예, 또 그렇게 표현을 했었고 그 군용 다음에 군사할 때 군은 아니겠죠? 모르겠습니다. 구로 군이었나? 아니 네. 지금도요. 그다음에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네. 얼마 안 됐을 군용지 때인데 사건이 또 있어요. 그때는 가령 어떤 그 문중 있잖아요. 예. 우리가 조선 왕조 때 이런 땅들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일제시대 때 이걸 막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국가 땅으로 만들어버렸다라든가 네. 아니면 국가가 수용했다라든가 예. 이 땅을 돌려 찾고 싶습니다. 예. 이래서 실제 소송까지 한 경우도 있었어요. 아, 예. 그리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완용의 후손들은 왜 우리 땅을 마음대로 빼들어 맞습니다. 갔느냐. 그 그래서 또 소송도 하고. 최근까지 있었죠 그 예, 수사인데. 뭐 그런 일들이 그 조상 땅 찾기가 아니고 예,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게 뭐 대 패턴으로 보면 진실과 무슨 과거사 정리위원회 뭐 진실과 화해를 무슨 위원회들 있지 않습니까? 진보 정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만드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이런 데서 시민단체에서 비롯해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 안건들이 그런 위원회로 가고 그다음에 소송이 동시에 추진이 되고 주로 이제 예. 민병 같은 이런 이제 이런 패턴이 쪽에서 있는 소송 것 많이 같아요. 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예. 근데 저도 이렇게 많은 그 성소에 따른 성공부수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이제 고위공직자가 아파트, 부동산이 뭐 여러 채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건 우리가 자주 봐왔잖아요. 그런데 아니 구로공단 뭐 토지 강탈 사건, 이 강탈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내가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느닷없이 찾아보게 되니까 구로공단이 만들어졌을 때 네. 그때 정부가 토지를 수용했던 아마 사건이구나. 이건 소송을 그 한쪽에서 이렇게 네이밍을 했을 겁니다. 그러게 강탈이라고.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이밍. 이게 21년이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네. 있구나. 예. 그리고 민변이라는 그 뒷배경을 가진 변호사 이찬진이 아니 수임료를 400억이나 받았다고? 네.
물론 본인이 400억을 다 차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변 단체에서 뭐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그런 수입료인지는 나중에 또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또 한번 놀라고 참 민변이라는 데를 우리는 그냥 거의 정말 순수하게 무료봉사하는 그런 인식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야 아니구나. 여기는 이른바 네로라는 로펌들 있잖아요. 김앤장이니 태평양이니 뭐 어디 뭐 야 이런 데가 지금 재벌 총수들한테 무슨 뭐 구속 안 되게 해주겠습니다 해가지고 받는 돈은 이건 푼돈이구나. 네. 이런 느낌 때문에 충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돈을 자기가 감당할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게 그 불행이에요. 뭐 400억 아니라 나 4천억을 뭐 이런 모습을 보세요. 그 행복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만 보면 요사이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감당할 정도의 돈만 있어야지 그 이상한 돈은 있으면요. 그 불행한 겁니다. 그게. 이게 이 사건이 사실 굉장히 복잡한 게 그냥 농민들이 단순히 내 땅이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증발됐다 때문에 소송을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가가 이 농민들한테 일종의 당신들 지금 사기친 거잖아라고 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죄까지 지금 물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적으로 배상이나 보상들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소송이 이어진 사건인 것 이거 같아요. 아마 대장동도 저는 매우 네. 복잡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 구로공단이 생기면서 30만 평이라는 땅을 이제 수용을 했잖아요. 예, 예, 예. 거기에 토지 소유주가 또 얼마나 많을 맞습니다. 것이며 그 각각이 다 사연이 틀릴 거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소유주였던 분은 지금 세상을 작고하셨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 후손들이 후손들이 많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럼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몰라요. 뭐 이건 전 변호사님이 더 훨씬 더 잘 예.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70년대에는 심지어 이 농민들이 반발하고 이러니까 이 사기나 위증 혐의를 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제 연행을 그게 하고 왜냐하면 예. 이런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래 실소유주였던 분이 착고를 하신다든지 또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 남아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소송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될 경우가 생겨요.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럼 그게 다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아파트 소송을 뭐 1800 몇십 세대를 대리해서 한번 해봤는데 네. 그 서류 보완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진짜 머리 아파요. 네. 그래서 미비된 채로 소송이 예. 진행되면 그게 나중에 거꾸로 네. 뭐 사기가 되고 아니 뭐 미비 소송이 진행이 안 됩니다. 판사들도 꼼꼼하게 다 따지거든요. 아니 그래가지고 당사자 그거 이제 적격 문제가 다 도장을 제대로 확인합니다. 찍어 왔느냐 이것부터 네. 따질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전부 다 야, 확인합니다. 네, 또 도장 찍은 거 맞아. 그 가령 반대쪽에서 정부 쪽에서 이거 도장 본인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본인이 동의한 적이 없다는데 네. 이제 이러면 사기가 되는 거죠. 그 변호사님도 과거 역사를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과거 역사를 쭉 이렇게 보신 다음에 요거 소송 가능하다. 국가의 횡포에 의한 국가의 과도한 행정으로 인해서 국민의 복리가 재산권이 침해받은 사건이다. 해가지고 좀 모으세요. 제가 옛날에 모 네. 종교 네. 신자들 있잖아요. 네, 네. 예. 그 3만 명을 잡아 대리를 할 뻔했어요. 내가 그런데 예. 그 소송을 안 하도록 무마시켰습니다. 당신들이 해봤자 뭐 아니냐. 해서 당신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몇백만 원씩은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네. 전 변호사님 그때 그 몇백억짜리인데 진짜 예, 갑자기 그거- 말이 더듬어지네. 그런데 몇백억짜리니까. 그 사건을 네. 그랬더니만 나하고 같이 사건을 검토했던 뭐 이제 부장판사 출신 그분은 남부법원 앞에 있었어요. 그분이 날 찾아왔더라고요. 이 좋은 사건을 왜 당신이 방해하느냐. 맞아 지난번에 그럴 얘기 수 들었어요.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이거 하면 있는 물이 맞아 다 빠져버립니다. 쟁하고 애들 날